지역은행을 중심으로 한 계속한 대출 부실 문제 등의 경고등이 켜지면서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. 다우지수는 0.65%, 나스닥도 0.47% 하락했고요. 이어서 S&P 500 지수 역시 0.63% 하락했습니다. 그나마 이 전일 TSMC가 견조한 호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일부 관련된 AI 반도체들은 투심이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 들이운 이 신용 부실 문제에 하락하는 흐름들이 보다 강했습니다. 그러면 보다 하나하나의 이슈들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오늘 시장을 덮쳤던 건 바로 이 지역은행 중심의 대출 부실 우려라고 제가 오프닝 때부터 말씀을 강하게 드렸습니다. 이 때문에 은행주들이 계속해서 전날까지는 굉장히 실적 이슈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너나 할 것 없이 강하게 급락이 나왔는데요. 우선 이 문제가 된 오늘 두 개의 은행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자이언스 뱅코프. 이 자이언스 뱅코프가요. 일부 대출자에게서 발생한 부실 채권으로 인해서 5천만 달러의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소식에 밤사이에 약 12%의 두 자릿대 급락을 보였고요. 또 두 번째로 웨스턴 얼라이언스라는 이 지역은행도 문제가 됐습니다. 이 한 대출자가 사기를 저질렀다는 소식에 약 11%의 급락세를 보였고요. 사실 미국에서 은행업계의 신용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. 사실 지난달 이미 자동차 부품업체인 퍼스트 브랜드 그리고 그 대출업체인 트라이컬러 홀딩스가 파산한 바가 있는데요. 오늘 문제가 된 이 두 은행도 저번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연쇄적인 도미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요. 느슨한 대출 관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. 이 JP모건 실적 발표 당시에 제이미 다이먼 CEO가 최근 금융권에서의 신용 문제를 경고한 점 역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. 또 이어서 두 번째로 셧다운이 3주차에 진입했습니다. 10회 연속 이 미국 상원에서의 예산안 표결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인데요. 거기에 더해서 이 오늘은요. 또 밤사이에 스티브 마이런 연준 이사, 또 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경제 불안을 이유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또다시 촉구했습니다. 이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역시 강해진 하루였고요. 세 번째로 이 일부 AI 반도체는 강했습니다. 엔비디아가 M7 중에서 유일하게 1% 이상 상승부를 켜냈는데 이 신용 리스크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AI 투심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. TSMC가 전날 실적 발표에서 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%나 증가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. 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AI 칩 수요 급증이 상당히 실적을 견인했습니다. 덕분에 올해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점 역시 전반적으로 이 엔비디아와 또 이어서 마이크론, 브로드컴 등의 관련주들의 이 호실적 또 이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불러왔습니다. 그럼 이어서 이 밤사이에 과연 이 시장의 돈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오늘 가장 두드러지는 건 역시나 은행주들이죠. 일제히 다 빨간불을 켰습니다. 그 이외에 총 11개 업종 중에서 이 테크 업종을 제외를 한다면 총 10개 종목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.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에너지 관련 섹터, 특히나 이 엑소모빌과 같은 정유 관련주들도 약했고요. 또 필수 소비재도 월마트와 이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주들이 유독 급락이 심했습니다. 그럼 이어서 이 히트맵에는 없지만 우리 시장에도 영향력이 큰 네 가지 테마성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전반적으로 강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. 양자 컴퓨팅, 배터리, 우주항공 드론과 원자력 우라늄, 너나 할 것 없이 두 자릿대 이 하락률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요. 이 신용 리스크가 발생함에 따라서 뚜렷한 실적 없이 그간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크게 휘청인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 공통적으로 군소 종목인 만큼 과열권에 들어섰다라는 평가들이 강했던 그런 종목들이었고요. 우선 양자 컴퓨팅은 개별적
대표적인 악재 이슈도 있었습니다. 특히나 이 리게티 컴퓨팅이 큰 폭으로 내렸는데 이 리게티 컴퓨팅의 CEO가 지난 5월 주식 100만 주를 취득하자마자 전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악재로 보도가 됐습니다. 이렇게 뭔가 매출이 강하지 않은 기술 성장주의 경우에는 이 CEO들이 자사주를 대량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곤 하는데 이렇게 받자마자 전량 매도했다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못한 소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. 또 이어서 오늘은 제가 배터리주를 특별히 끼워 넣어봤는데요. 굉장히 강하게 하락불을 켰습니다. 아메리칸 배터리가 36%가량 급락했는데 미국 에너지부가 5,2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축소했다는 소식이 굉장한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. 이어서 우주항공과 드론, 또 원자력과 우라늄주들도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신용 리스크에 대한 악재로 하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래도 선방을 해준 게 바로 엔비디아였는데요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TSMC 관련 호실적이 아직까지도 견조한 AI 수요를 확인해줬기 때문이고요.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역시도 수혜를 입었습니다. 약 5%가량 강세를 보였는데 또 개별주 이슈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. CT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가를 기존 200달러에서 24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한 건데 AI로 인해서 D램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을 한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. 과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오라클도 3%가량 오르면서 이 대형 테크주들 사이에서 유독 초록불을 켜냈습니다. 이 2030년 회계연도 2029년 하반기부터 2030년 상반기를 의미를 합니다. 이 기간 동안에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1,6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이 예상치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됐습니다. 전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소식을 알렸고요. 또 지난 30일 동안 650억 달러의 신규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밝혔는데 그중 하나가 메타로 밝혀졌습니다. 이어서 다음 이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M7 나머지 종목들입니다. 구글은 0.06%, 장 중반에는 더 강한 상승폭을 켰는데 장 후반 들어서 강보합권에 약간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. 우선 세일즈포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. 또 이어서 이 구글의 자율주행 서비스죠. 웨이모가 도어대시와 파트너십을 맺고 애리조나주에서 자율주행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. 이러한 소식은 테슬라의 마이너스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. 1.47% 내렸는데 이 웨이모 소식과 더불어서 이 가장 컸던 악재는 BNP 파리바의 이슈였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BNP 파리바가 테슬라에 대해서 첫 이 투자 의견 보고서를 냈습니다. 상당히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했는데 우선 언더퍼폼, 시장 수익률 하회라는 부정적인 투자 의견과 함께 이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지적을 했습니다. 이 때문에 목표가를 307달러로 굉장히 낮게 설정을 했는데 현재 주가보다 약 30%가량 낮은 목표 주가입니다. 이어서 애플도 0.76% 하락했는데요. 계속해서 AI 관련 핵심 인재들이 특히나 이 메타 쪽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. 연쇄적인 이런 인재 이직 소식이 밤사이에도 들려오면서 오늘 계속해서 매물 출회한 애플입니다.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외에 M7은 아니지만 주요한 이 테크주들 중에서 세일즈포스 굉장히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. 약 4%가량 상승했습니다. 2030년 매출이 6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렸고요.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향후 6개월간 7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. 또 이어서 이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는 반대로 굉장히 급락했는데요. 이 서버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제조하는 업체죠. 시장 예상치가 상당히 이 202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예상치를 부진한 그런 조정 EPS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. 시장 예상치가 2.4달러 수준이었는데 이 사측은 2.2에서 2.4달러 그러니까 중간값은 2.3달러로 확실히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부정적
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놨고요. 유나이티드 항공 역시 오늘 5%가량 하락하는 흐름 나왔습니다. 마찬가지로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주가가 강하게 급락했습니다. 이어서 매크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볼 텐데요. 국제유가가 어느덧 58달러 선이 붕괴가 되면서 57달러 중반선까지 떨어졌습니다. 밤사이에 거의 1%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 중 하나이죠. 이 때문에 인도가 수입을 중단한다는 건 그만큼 글로벌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이 국제유가 움직였고요. 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신용 불안과 경기 둔화가 확대된다면 글로벌 원유 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이란 점도 이 국제유가를 하락시켰습니다.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4원 가까이 내렸는데요. 계속해서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조만간 열흘 안에 이뤄질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죠.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 보이면서 진정세를 나타냈습니다. 20원선 밑으로 떨어졌고요. 비트코인, 원래 10월이 전통적으로는 비트코인 강세의 달입니다. 하지만 이번 10월은 사뭇 다른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. 이 미중 무역 갈등이 불거지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. 이 때문에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금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반대로 금 가격은 온스당 드디어 4,300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에만 16%가량 급등했는데요. 특히나 오스트레일리아, 뉴질랜드 은행그룹 ANG로 이제 뉴스에서는 많이 표기를 합니다. 이 ANG가 연말 금 가격에 대한 전망치를 온스당 4,4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또 내년에는 4,6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은 것이죠. 또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잠시 되돌리나 했더니 미국채 10년물은 어느덧 4%대가 무너졌고요. 또 미국채 2년물 국채금리 역시 3.42%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지난 2022년 9월 이후로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 지역은행들의 부실 대출을 비롯해서 이런 신용 리스크들이 강하게 부각되자 경기 불안 심리가 고조됐고요.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오늘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.